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금일은 시장의 동조화로 인해서 초반에 2%까지 오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좀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막판 플러스는 유지하면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현 시점에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대체 이 종목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금일 영상에서는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좀 패턴상 이제 조정 국면을 지나고 좀 상승으로 돌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증권사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만 쓰시면 좀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유한타로 거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무료 정보망에서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런 실시간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든지 증시 이벤트 또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추천이 나가지 않는 날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종목 보는 방법, 시장 보는 방법, 수급, 강세 테마 등등 좀 매매에 도움되는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모든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종목 분석에 앞서서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하루하루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시장도 긴장의 연속인데요. 다행히 미 증시는 과매도라는 이런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르는 저가 매수 그리고 어제 FOMC에서 좀 발표한 의사록이 또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새로운 악재는 없었다. 여기에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호조가 되면서 좀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미국의 이런 훈훈한 흐름을 받아서 1% 이상씩 또 갭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지수 상승은 좀 둔화가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8%, 코스닥은 0.29%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또다시 장 초반 상승세에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약해지는 이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었죠. 이런 이유에서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침체가 오는 상황 또 여기에 중국이나 미국 등 공급난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번째로 연준에서 계속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되고 있고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환경들이 계속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장이나 우리 장이나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해 가는 이런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자체는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었으나 수급적인 측면은 나쁜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장중에 환율이 1254원까지 좀 떨어지면서 코스피 위주로 외인과 기관들의 이런 수급들이 1890억, 5500억 이렇게 좀 붙어 주었고 코스닥은 외인들이 1500억 이렇게 좀 이탈이 되면서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 좀 약세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이런 증시 흐름에서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고 있자니 좀 한숨이 절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초반 지수 훈풍으로 인해서 1.75% 이렇게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고점을 2%까지 좀 다시 만들어 갔지만 이렇게 쭉 밀리면서 막판에 0.7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내내 초반 반짝하고 막판에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주가도 보면 거의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죠. 뭐 거래량이 주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죽어가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음봉의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뭐 주가 정체기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전혀 좀 주가의 등락에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은 손절하는 이런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패턴상 상승 파동이 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차트 뭐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또 연구개발 붙었는데 게임 체인저 SMR 예산 깎고 보는 정부다. 한수원이 3D 프린터로 뭐 원자력 발전 부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뭐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SMR 정부 예산은 대폭 삭감. 선진국이 앞다퉈 연구개발에 뛰어든 첨단 원전 기술은 3D 프린팅만 있는 게 아니다. 차세대 원전인 SMR은 해외 각국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분야로 기존 원전보다 안정성이 높고 또 도서 산간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어 에너지 시장 게임 체인저로 뽑힌다. 국내 기업도 SMR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고, 두산그룹은 지난 25일 SMR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년간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글로벌 SMR 시장 선두주자인 또 뉴스케일 파워에 1,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 1,3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삼성물산이 최근 SMR 시장 진출을 위해서 또 투자를 했고, 이렇게 SK그룹까지 해서 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죠. 쭉 보시면, 하지만 2028년 SMR 표준 설계인가 확보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의 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사실상 대폭 삭감됐기 때문인데, 지난해 9월 5,800억 규모의 SMR 사업 예타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달 23일 이제 SMR 사업 예타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에 3천억대 후반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2천억 가까이 좀 줄어든 셈이다. 기재부가 이같이 결정한 건 예타 심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SMR이 이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고, 예타 1, 2차 점검회의 등에서 SMR 사업 초점이 국내 건설이 아닌 수출에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최강국 골든타임 놓칠라. 문제는 예산 삭감 시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구성도 차질을 빚겠다는 점이다.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SMR 예산이 기존 안보다 2천억 원이 삭감된 3천억 후반대로 책정되면 정부 로드맵도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SMR 예산이 대폭 깎이면 한국형 원전과 SMR 원전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2028년까지 SMR 표준 설계 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에서도 원전 선도 기술을 확보하려면 SMR 기술 개발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원전 업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2030년까지 기술 우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또 뒤처질 수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고, SMR 사업에는 기존에 없던 핵연료 개발 등 다양한 신기술 과제가 담겨 있지만 예산 삭감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면서 좀 뒤처지지 않으려면 보완 과제를 마련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이번 달 10일 원전 강국을 좀 모토로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힌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예산 자체를 깎는다는 부분은 뭐 새 정부의 의지는 아닐 듯 합니다만, 현재 에너지 기본법 제정 작업에 좀 착수하고 있고, 좀 무늬만 탈원전 폐기가 아닌 진정한 탈원전 폐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임으로 좀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이렇게 기간이 좀 지나게 되면 점점 원전에게 좋은 쪽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역시나 해외 원전 수출도 지금 한미 동맹으로 잘 끌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또 국내에서도 뭐 신한울 제기라던가 뭐 수명 연장 등등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할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기사를 하나 더 보시면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뭐 체크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콕 인수기업으로 프랑스 알트라드로 낙점을 했다. 두산 에너빌티 영국 자회사인 두산밥콕이 밀월 관계를 이어온 프랑스 기업에 팔린다. 인수 16년 만이다. 두산 에너빌티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가는 비공개로 알려져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역외 자산 운용 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하반기 거래가 성사될 전망이다. 뭐 매각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금액으로 또 하반기에 다른 쪽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두산 밥콕의 매각은 전부터 좀 알려진 사실이고 이번에 두산중공업 시절 두산 밥콕의 매각을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이번에 성사가 되었다. 두산 밥콕이 알트라드에 매각된 건 양사 간 파트너십을 오래 유지해와 매각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뭐 진행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두산 또 원천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해서 매각을 공개했고 뭐 회사 입장에서도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매각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그리고 만약에 매각 대금이 생각보다 커지게 되면 다른 쪽으로도 또 활용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동향 좀 체크를 해볼게요. 단순히 수급만 놓고 보자면 오늘의 0.75%의 이런 상승 좀 마감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인 같은 경우는 31만 주 담았고 기관도 19만 주, 프로그램도 32만 주나 매수가 좀 들어와 주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이렇게 48만 주 이탈 그리고 외국계 창고에서는 JP모건이 오늘도 19만 9천 주를 좀 던졌습니다. 지난 이 거래일과 그리고 오늘 이렇게 흐름을 좀 비교해 보면 뭐 투자자의 이제 동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뭐 메인과 기간 그리고 연기금이라던가 또 이렇게 프로그램은 똑같이 매수가 들어왔고 달라져 있는 건 좀 수량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주가 흐름에서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역시나 공격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 거래량을 좀 보셔도 좀 뭐 공격적이든 아니면 보수적이든 좀 활발하지 못한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공매도 보시면 오늘 6.3%의 비율로 뭐 5월달 계속 들어와서 뭐 어느 정도 비율은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14만 4천 주, 뭐 큰 물량은 아니죠. 공매 잔고 기준으로도 봤을 때 1065만 주로 5월 10일경 이게 1300만 주까지 올라간 거에 비하면 확실하게 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대차 거래를 좀 보셔도 뭐 신규 체결량이 상한보다 한 20만 주가량 더 많으면서 뭐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이 소폭 좀 증가하긴 했다. 뭐 하지만 뭐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좀 공매와 대차는 공격적으로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진행하지 않고 있고 동시에 또 수급들도 주가를 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이런 매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0.75% 상승한 215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 뭐 올렸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번 주 흐름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뭐 초반에 좀 상승하는 척 하다가 막판에는 또 내려버리기 뭐 이렇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셔도 오늘 거래량을 보셔도 5일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 파란색 거래량이 뜨면서 뭐 시가 대비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거래량 수치도 뭐 630만, 300만, 250만, 290만 그리고 오늘은 또 220만
이렇게 좀 나오면서 뭐 거래량이 미미했던 4월 달보다도 뭐 안 좋은 최근 일주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움직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고 좀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가 또 매도로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1년 전쯤부터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미 원전에 대한 이런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3만원 이상까지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 파동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한 3, 4개월 이렇게 좀 조정 국면이 발생을 했고, 여기도 보시면 18,000원 구간에서 26,000원까지 좀 한 달 넘게 또 탄력을 보여준 이후에 뭐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도 있었지만 3개월 이상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는 여기 부근 또 15,000원대부터 또 24,000원대까지 한 달 이상 상승 탄력을 보여준 이후에 현재 뭐 두세 달 이상 좀 조정 국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순히 1년 동안 패턴만 보면 이제 횡보가 끝나고 좀 상승에 대한 이런 파동들이 나와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또 2만원 구간, 여기 선을 보시면 되는데, 지난 10월달 부근에서도 한번 지지가 나오다 눌렀다가 올려줬고, 그리고 12월달 보셔도 쭉 좀 지켜가다가 또 눌렀다가 이렇게 좀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지켜가다가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정리하는 건 좀 아쉬울 수 있다. 뭐 이슈라던가 또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지고 한 번의 파동이 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뭐 이 종목 이외에도 꾸준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